안녕하십니까. 이커의 컨텐츠 연구 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과는 좀 다르게 지금 취업 준비로 좀 마음이 힘드시고 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쉬어가면서 마인드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회사에서 떨어졌고 그 중에 한 군데가 운이 좋게 붙어서 입사를 할 수가 있었지만 그 과정은 정말 다시 하라면 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한 말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 나를 기어이 본다. 자,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거의 10년에 가까운 무명 시절을 버텼는데요.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말로 자기 주문을 외우면서 이런 힘든 시기를 잘 견뎠다고 합니다. 자, 우디 앨런이라는 미국의 제일 유명한 극작가의 말입니다. 작가가 꿈이라며 책 한 권, 희곡 한 편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일단 희곡 한 편, 소설 한 편이라도 완성한 사람은 뒤이어 연극으로 상연하거나 책을 출간한다. 자,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이런 채용 절차에 지원을 하는 게 좀 까다롭고 버거울 수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원을 하는 게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디 앨런이 이 말처럼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서 루틴처럼 하나둘씩 지원 범위를 넓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는 엔지니어 회사에 다니던 중 에도가 람포상에 응모를 했고 정확히 3번 만에 방가오로 데뷔에 성공한다. 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이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혹은 용의자 X의 헌신을 만든 작가인데 만약에 히가시노 게이고가 엔지니어 회사에 다니던 도중 두 번째 소설 쓰는 걸 그만두었다면 지금의 히가시노 게이고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처럼 지금 지원을 한 군데라도 더하는 것이 그 지금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그 회사가 제가 입사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미의 작가도 문피아에 소설을 올렸는데 가장 높은 조회수가 15명이었다. 그래서 포기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책이라도 만들어서 그냥 내가 갖자. 그냥 나라도 보게.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그 소설이 대박이 나서 달러고투와 꿈의 백화점이 되었다. 이미의 작가가 웹소설 쓰는 걸로 소설을 마감을 했다면 지금의 이미의 작가가 없었겠죠. 달러고투 꿈의 백화점도 없을 것이고. 자, 이처럼 계속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회장입니다. 서울예대 실내디자인과를 나온 김봉진 의장이 다니던 회사를 나와 프로방스 가구집을 하다 망하고 만든 회사가 배달의 민족이다. 서울예대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미술의 조예가 깊었는데요. 그래서 가구를 좋아해서 프로방스 가구집을 좀 크게 열었는데 굉장히 좀 크게 망했어요. 그래서 신용도 안 좋아지고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 전단지를 뒤지다가 드는 생각, 이거를 온라인으로 옮기면 어떨까? 근데 만약에 김봉진 의장도 프로방스 가구집을 해서 망해서 낙담을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지금의 배달의 민족도 지금의 김봉진 의장도 없었을 겁니다.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조가 넘는 워렌 버핏의 자산 중 80% 이상은 60대 중반 이후에 생겼습니다. 60대 때 은퇴했으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비결은 투자 철학도 중요하지만 75년 동안 계속 투자한 것이다. 자, 투자 철학 물론 전 세계에 기록에 남을 만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60대 이후에 모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가 투자를 그만두었다면 지금 아무도 그의 이름을 듣지 못했겠죠. 근데 그의 성공 비결은 80이 넘는 나이까지 계속해서 투자한 것에 있습니다. 반고우도 죽기 3년간의 세상에 기억하는 그림을 다 내놓았죠. 만약에 3년 전에 그림을 그만두었다면 그는 그저 그런 네덜란드 화가였을 겁니다. 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조던 펠포트라는 그 실존 인물이 나옵니다. 고객을 상대로 금융 사기를 쳐서 감옥에 수감된 인물인데 그는 재기에 성공을 했어요. 출소 후에. 그 자신의 실패를 컨텐츠 삼아서 동기부여 전문가로
활동을 해서 거의 뭐 근 1년에 100억이 넘는 돈을 다시 벌어들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계속하면은 무언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행동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 남들의 평가, 평판, 명예, 뭐 재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운과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트 팀버레이크한테 성공 비결을 물었어요. 결과가 잘못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곡 작업하는 것을 그의 스승 프로듀서로부터 배웠고 이를 자신의 성공 노하우라고 밝혔다. 계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스승 마틴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느낌이 좋은 곡을 찾기까지는 결국 많은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서 자소를 쓰면서 이게 뭐 안 됐다고 낙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게 될까? 라는 감정도 많이 드실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소를 계속 쓰다 보면은 글을 쓰는 역량 자체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자기 분석도 이제 좀 정교해지고 그러면서 비록 떨어질지라도 분명히 얻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셋 자체를 그 어떤 포커싱 자체를 내가 떨어졌냐 붙었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얼마나 썼는가, 얼마의 회사에 지원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은 3개의 회사에 지원을 해야지, 오늘은 3개의 회사에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루틴처럼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붙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막연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저희 어떤 경험적 데이터가 결국에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뭐 어떤 회사든지 입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단 조건은 굉장히 열심히 했죠. 루틴처럼. 제일 중요한 게 인생의 어떤 그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게 루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루틴이 있어야지 그 어떤 상황적인 변수에 굴하지 않고 계속 행동을 해서 확률을 높이고 운과 맞닿을 수 있는 체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신 걸 잘 알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좋은 결과, 상반기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